안녕하십니까. 김남주 특수기억학입니다. 오늘은요 9월에서부터 11월에 이루어지는 실전 모의고사 과정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용어에서부터도 조금 긴장감이 흘러나오죠.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이제 운영되는 부분은 초등특수와 중등특수 이와 같이 두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학교급별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유아특수 같은 경우는 별도로 개설은 하지 않고요.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초등특수를 이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일자가, 최종 시험 일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개강일과 종강일에 있어서도 조금씩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 우선 좀 감안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특수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특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개강일이 9월 17일에 개강을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우리 초등특수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토요일 실질적인 시험 시간인 9시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제 해설까지 마치게 되면 6시 10분이 되죠. 4시 10분까지 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9월 17일 날 개강을 해서 최종 종강일이 언제냐 그러면 10월 29일이에요. 항상 매번 토요일을 이용을 해서 시험을 실시한다. 4회에 걸쳐서 시험을 실시한다. 그러면 선생님들 중에서 간혹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파이널 총정리 한다라는데 그 부분은 강의 안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신청을 합니까? 라고 작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던데 이 과정을 신청하신 선생님들께서는요 9월에서부터 11월 실전 모의고사 과정을 신청하신 선생님들께서는 핵심 총정리 파이널 특강이 이 코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충분히 들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들으시면 좋고요. 이제 파이널 총정리를 보게 되면 가급적이면 원래 본인의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그 마음가짐을 가졌었냐 그러면 시험 직전주에 파이널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원 사정 그 다음에 저의 중등하고 같이 수업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초등 선생님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10월 29일 날 좀 땡겨서요. 10월 29일 날 파이널 특강을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미 출제위원분들께서 출제를 위해서 들어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들이 참석을 하셔갖고 들으시면 참 좋겠다. 그렇죠? 운영 계획 보겠습니다. 아까 9시부터 한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보는 시간까지 완벽하게 실전하고 똑같진 않습니다. 한 10분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10분 정도의 차이는 두고 실시를 했는데 교직 논술 전부 시험을 봅니다. 교직 논술은 저가 출제를 해요. 교직 논술 저가 출제를 하고 교육과정 A, B 이와 같이 들어가는데 이 교육과정 A, B는 일반 교육과정까지 전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일반 교육과정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틀을 맞춘다. 그래서 시험 시간이 지금 12시 40분 되면 교육과정 B까지가 끝나요. 그럼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고 1시 40분부터 해서 해설 강의가 있습니다. 다만요, 우리 초등 해설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 초등의 해설은 우리 방문각에 계시는 유재공 교수님께서 출제를 해주시고 직접적으로 해설 강의는 없으세요. 해설 강의는 무엇으로 가름하고자 하냐 그러면 모범 답안을 여러분들에게 배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모범 답안을 보시면서 초등 문제를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와 같이 초등은 되는 거고요. 이제 다음으로 중등 특수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중등 특수는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렇죠? 범위도 그렇고 이제 시간도 뒤에까지 초등보다 2주 후에 실시를 하는 학교급이기 때문에 개강도 이릅니다. 개강도 이 과정 지금 실시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과정이 끝나자마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월 7일 수요일 날 실시를 해요. 두 번은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번은 저의 개인적인 사정상 수요일로 좀 미리 땡겨서 합니다. 그 이후에는 전부 토요일 날 실시를 해요. 거듭 이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이 수요일로 우선 실시를 해서 맞추고 나중에 되면 토요일 날로 일괄 변경을 해 놨습니다. 이번 좀 양해를 좀 구하는 상황이고 9월 7일 날 개강을 하고 수요일 두 번, 나머지부터 계속 토요일인데 시간은 9시부터 실시를 합니다. 9시부터 17시 30분이니까 5시 30분이죠. 그래서 점심시간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험 시간은 선생님들이 미리 우리 인강 말고 직강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미리 학원 오셔야 되는 겁니다. 미리 학원 오셔서 당일날 문제를 풀고 저희 해설 때까지 식사까지 딱 한 다음에, 식사 시간 있잖아요. 식사까지 딱 한 다음에 기다리면 제가 2시부터 17시 30분까지 5시 30분까지 해설 강의가 있습니다. 해설 강의가.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질문 들어오는 게 있죠. 그 교육학 논술을 하네? 이 교육학은 도대체 어떤 교육학? 그러면서 별표 때문에 또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전형적으로요, 실전 모의고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만 맞추는 게 아니라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형식도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맞추는 게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교육학 논술을 실시하는데 누가 출제하느냐 그러면 저희 방문각 임용고시 학원의 교육학 전공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그 교수님들께서 교대로 출제를 하십니다. 그러면 밑에 당구장은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보실 건데 전체 계획 중에서 1, 2주차에 대해서만은 과거의 시험 문제, 새롭게 개발된 모의고사가 아니라 부득이하게 과거의 시험 문제들, 만들어놨던 시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해서 드리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나중에 구체적인 일정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와 같은 강의 왜 하느냐? 강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지금까지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결과가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를 이야기해 줄 겁니다. 결과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예상 문제 선행학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찍어내겠다라는 이야기죠. 선행학습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저가 많이 찍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푸니까 마치 선행학습이 된 것 같은, 실전에서는 선행학습을 한 것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찍기 신고? 그 정도의 좀 발휘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고득점을 하는데 1차 합격뿐만 아니죠. 2차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1차에서 확실하게 높은 점수를 얻어버리는 게 속 편해요. 편안하게 조금은 갈 수가 있는 심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득점으로 1차를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이냐? 여러분들 우리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이 더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만 저 입장에서는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할 거냐 그러면 실전 예상 영역입니다.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렇죠? 특수교육학에 다루고 있는 영역도 상당히 넓은데 모든 게 출제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도 그렇고 중등도 그렇고 문항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전부 나온다라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실전 예상 영역이라든지 유형의 문제들을 통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고요.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떻게 문제 뽑아낼 것이냐? 기출문제 보셔야 되겠죠. 저가 할 겁니다. 선생님들은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출제 경향도 봐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어떤 분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셨는지 이와 같은 세 가지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기출문제를, 실전 예상 문제를 제시를 할 적에는 통계학적으로 접근도 해야 되고요. 통계학적으로 기출문제라든지 출제 경향 이와 같은 부분은 통계학적으로 추출을 해야 되겠지만 출제자에 대한 분석도 같이 따라줘야 돼요. 이 같은 3박자를 완전히 분석을 해서 기출문제를 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실질적으로 사회자를 앞에 보셨듯이 실질적으로 사회, 여기 보시게 되면 사회죠. 초등 사회, 그 다음에 중등 육회, 새로운 문제를 갖고 접근하는 기회가 사회 육회라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문항수는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죠. 낼 수 있는 문제는 무궁무진하되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항의 수는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가라는 게 또 하나의 관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실질적으로 당해년도 모의고사는 사회 6회 맞습니다.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원래 받아야 됐던 혜택은 사회 6회입니다만 저 혼자의 몸으로 초등과 중등의 강의를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휴강이라는 게 격주 단위로 생길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 격주 단위를 이용을 해서 관연도 모의고사 문제를 배부를 합니다. 이 관연도라는 것은 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작년도 문제, 2021년도 그리고 재작년도 문제인 2020년도 문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왔던 문제 잘라내고요. 나올 만한 문제로 다시 더 씌워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보너스죠? 일종의 보너스 개념이죠. 초등 2회의 보너스 기회, 중등 2회의 보너스 기회 이와 같이 한다면 초등은 전체적으로 한 달여 기간 동안에 총 6회의 문제를 풀 것이고 중등은 총 8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말미로 갈수록 시간적으로 기일이 다 돼가면 선생님들도 준비하셔야 될 게 많더라 이거죠. 정리하셔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면 문제풀이에만 너무 많은 시간을 쏟기는 곤란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부를 이제 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초등 6회, 중등 8회의 모의고사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더불어서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건 거듭 저의 핑계를 대고 있는 듯 합니다만 저희 혼자의 몸으로 이걸 다 쳐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너스라는 개념을 써서 설명드렸던 관연도 모의고사까지 해설을 해드릴 수 있는 여력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관연도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모범 답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해설 강의는 제공되지가 않는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했던 게 채점 방식을 고려해서 첨삭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첨삭이 이루어지고 파이널 특강도 실시를 하죠. 그래서 최종 초등은 10월 29일 날 좀 땡겨서 하는 거고 중등은 직전주에 하는 거 맞습니다. 중등의 파이널 특강은 직전주에 실시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그러면 초등이 시험을 봐버리게 되면 제가 미리 찍었던 문제들 중에서도 또 쳐내야 될 문제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문제가 중복돼서 출제가 될 수가 없으니 제가 아무리 리스트를 쫙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리스트를 만들었던 것 중에서도 삭제돼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중등은 직전주에 파이널 특강을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교재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또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는 없어요. 제가 매번 이렇게 강의 문제를 나눠드리고 OMR 실질적인 답안지도 나눠드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첨삭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첨삭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첨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직강은요, 인원에 상관이 없습니다. 직강은 인원에 상관도 없습니다. 시험 보는 날 저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원수에 제한 없습니다. 직강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전부 강제는 아닙니다만 원하시는 희망하시는 선생님에 한해서는 전부 제가 첨삭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인강이 조금 문제지요. 인강은 그래서 학원 담당 선생님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제가 실질적으로 토요일날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 문제는 토요일날 오픈할 겁니다. 똑같은 날 인강 선생님들을 위해서요. 똑같은 날 오픈할 거예요. 똑같은 날 오픈을 하되 우리 인강 선생님들의 여건은 직접적으로 직강을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직장 다니는 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
하루의 시간적인 여유를 드릴 겁니다. 먼저 푸실 수 있는 선생님은 먼저 푸세요. 시간 맞춰서 9시부터 푸시면 됩니다. 근데 직장 다니는 선생님들은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 오픈은 직강하고 똑같은 날 오픈할 겁니다. 탑재가 됩니다. 오픈할 수 있도록 하되, 우리 직강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당일날 저한테 제출하면 되는 거다. 그렇죠?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강의 오픈하고 다음날, 그러니까 강의 오픈하는 다음날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요거 강의가 오픈되죠? 시험 문제는 똑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원래가 인강은 직강에 비해서 강의가 하루 늦게 업로드돼요. 오픈된단 말이에요. 시스템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는 먼저 오픈하고 강의 영상은 하루 늦게 뜰 겁니다. 요거 생각하면 요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강의 영상이 올라오는 날, 해설 영상이 올라오는 당일 자정까지 제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착순입니다. 15명입니다. 15명. 많이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20명 이상 넘어가기 시작을 하니까요. 제가 힘들어서 구체적으로 코멘트 달아드리기가 좀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제한을 합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공지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지는 하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파악하시면 되냐 그러면 직강과 동일한 날짜에 문제는 받아서 풀 수 있다. 다만 접수는 다음날 영상으로 해설 강의가 뜨는 날, 영상으로 해설 강의가 뜨는 당일에 자정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등부입니다. 교직 논술은 해설지로 대체를 합니다.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교직 논술을 제가 직접 수업 시간, 해설 시간을 이용을 해서 풀이를 해드렸는데, 시간이 만만찮아요, 이게. 그래서 해설지로 대체를 할 거고, 서술식 답안에 대해서만 총 2회입니다. 1회와 3회. 그 다음에 중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서술식 답안 총 3회에 대해서 첨삭이 있습니다. 홀수죠? 1, 3, 5 이와 같이 해서 첨삭을 할 거다. 교육학은요, 우리 학원 차원에서 선생님들에게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들 경우에 따라서는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학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학 논술은 해설지로 대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나중에 추후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단순히 몇 줄 적어서 배부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상당히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백과사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꼼꼼하게 되어 있으니까 해설지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무슨 이야기 하는 거구나 충분히 알 정도로 자세하게 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유아특수는 안 보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 혼자 아직 전부 유아특수까지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초등하고 중등을 중심으로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초등 들으면서 또 특수교육 공부할래요? 라고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초등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 나와 있죠. 구체적인 일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등과 중등의 최종 시험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개강일도 다릅니다. 초등은 원래 11월 12일에 시험이 있고요. 중등은 11월 26일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개강일이 지금 초등 같은 경우는 17일 내, 그 다음에 중등은 9월 7일 바로 지금 이전에 과정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합니다.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으로 쓰여 있는 게 실질적인 올해의 모의고사고, 그 사이에 보시게 되면 관연도 모의고사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 부분이 제가 예전에 실시했던 모의고사들을 새롭게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요, 좀 빡빡해요. 그쵸? 중간중간 이렇게 비어있는 게 있습니다만, 우리 초등도 3주 동안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고, 3주. 중등도 마찬가지죠. 시작하자마자 3주 동안 열심히 하고 숨 돌렸다가 다시 3주 열심히 하고 숨 돌렸다가 다시 열심히 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한 달 내내 되풀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11월 12일 그리고 11월 26일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학원에서 지금 3년 차인데 첫 해, 둘째 해 계속해서
기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누구 부럽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적중률이 높습니다. 우리 다른 여타의 선생님들도 상당히 적중률 높은 거 알고 있습니다만 저 역시도 다른 경력자들에 비해서 짧은 경력에 비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적중률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 이유인즉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계학적으로 분석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출제위원들 어떤 분들이 들어갔는가, 그분들의 성향이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도 저의 촉을 믿고 그 다음에 저의 분석력을 믿습니다. 또 믿어야 되겠지요. 저 자신을 못 믿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선생님 자신을 믿듯이 저도 저의 분석력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믿고 올해도 한번 밀어붙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과 저의 공동의 힘을 모을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죠? 선생님들도 학교의 정보를 저한테 줘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가 분석한 바를 충분히 선생님들에게 공개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올해도 성공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이렇게 귀중한 시간 저의 강의를, 저의 해설 강의 안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됐습니다.